왜 그냥 궁금하거든요. 네. 커버곡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인간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AI 그거랑은 아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커버곡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 원곡에 대해서 원곡 저작자한테 동의를 받고 불렀겠죠. 근데 유튜브 같은 거는 안 그런 경우도 많지 않나요? 개인들이 그냥 그 사람 노래를 막 따라 부르는 거?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공정이용 범위 내에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비영리 목적의 활동은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 그런 면제 조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유튜브 정책상 그 저작권자에게 이제 일정 금액이 가도록 이제 되어 있는 거면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정책에 적혀 있으면 상관이 없는 부분인 거군요. 저작권 침해물이 아닌 이상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도 저작권자가 이걸 저작권 침해로 거느냐 안 거느냐는 저작권자의 자유인데, 유튜브 입장에선 저작권 침해 여부를 스크리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선 올리는 거고, 만약에 저작권자가 보고 저건 내 이 노래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행위다 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다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스트리밍이 안 되겠죠. 단순한 커버송이 이제 상업적인 용도로 어떤 가수가 부른 게 아니라 일반인이 불렀을 때는 우선 비영리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적법한 걸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영리성이 커진다 라고 하면 저작권자 입장에선 저작권 침해 소지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튜브 입장에서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그런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OSP,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원작자가 침해 가능성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그걸 중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중단할 수도 있겠지만 임의적으로 그걸 스크리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이 올리는 걸 그냥 올리는 것 뿐이고, 근데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다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될 것 같아요. 유튜버의 목소리를 또 입히기 위해서 기계에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학습이 그럼 정당한 것이냐, 그러니까 두 저작권자에게 침해 가능성이 있겠죠. 원곡자 그리고 스트리밍한 유튜버 두 가지 다 침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학습 과정에서 복제라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결과물에 대해서는 또 어떻냐? 결과물이 어떤 음악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똑같은 음악이다라고 하면 침해 가능성이 있겠죠. 음정과 가사가 동일하다.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 이름, 목소리를 입혀서 돈을 벌고 있다, 그 사람이. 제3자가 돈을 번다면 그거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원곡자한테 돈이 간다. 그러면 유튜버의 권리 침해 여부만 문제가 되겠죠. 원곡자한테는 이미 너의 저작권이 맞아. 너의 음악을 난 틀고 있어. 우리 그 음악 틀 때 이제 저작권자한테 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는 뭐 성시경 씨 노래 뭐 너는 나의 봄이다를 이제 나는 여기다가 플레이 시킬 겁니다 라고 이제 하면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저작권자한테 돈이 가잖아요. 근데 난 이걸 틀 겁니다 라고 해서 이제 딱 신청을 해서 그 원곡자인 성시경님한테는 돈이 가는데, 정작 그 목소리를 입혀서 학습시켜갖고 그 목소리의 주인인 유튜버는 아무 권리가 없어. 그러면 유튜버 입장에서는 짜증날 수도 있겠죠. 내 목소리는 활용했는데 돈은 나는 한 푼도 못 받네? 그러면 유튜버가 저건 내 목소리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침해 가능성이 있어 라고 신고를 할 수는 있겠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그렇지만 성시경 씨 입장에서는 이미 내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침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정책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에서 노래를 틀면 저작권자한테 이제 저작권료가 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서는 아마 커버송이 플레이되면서 저작권자한테 그대로 그 음원에 대한 대가가 지급된다면 목소리를 제공한 사람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인격권 침해 가능성만 문제될 것 같다. 근데 참 요즘에는 진짜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함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저작권이라는 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창작자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저작권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 저작권을 활용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없다는 제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작권이라는 것 자체, 지식재산권의 존재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두 가지가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이념 중에서 만약에 저작권을 보호하는 게 인간의 창작과 권리를 보호를 시켜서 더욱더 많은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작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작물의 발생이 저해된다. 우리는 더욱더 많은 저작물이 만들어내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과도한 보호는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동적인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고스트라이터가 뭐 어때 새로운 거 만들어냈잖아, 음정을 따라했어, 가사를 따라했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이념적 충돌이 있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기본적으로 이런 두 개 이제 갈등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느 쪽을 택해야 되냐, 저는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곡자의 권리를 당연히 어느 정도라도 보호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완전 그냥 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보호가 안 된다면 가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막 공들여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아무 요인이 결과적으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제가 가수라면. 그래서 이게 데이터 학습을 통한 AI의 발전도 우리 사회를 뭐 풍요롭게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원천 데이터를 만든 사람의 권리가 보호가 안 되면 이 기계의 발전이 누구를 위한 걸까? 그 알고리즘 만든 몇몇 사람만을 위한 건 아닐 테니까. 전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저는 원래 데이터를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그런 철학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지겠구나, 한동안은 이런 생각이 드는 주제였습니다.